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망망대해 팬티 하나만 입고,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빤스 하나 입고 노 하나 들고 망망대해 고무보트에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2일 거꾸로도 2222 모두가 좋아하는, everybody 좋아하는 금요일 아침 7시 반 출근 잘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그렇게 일기예보를 보고 이렇게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왔는데, 제가 체감상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그런 혹한의 추위는 아닙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춥고 배고픈 현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30대 직장인이 회사를 나왔을 때, 아니면 잘렸을 때, 어찌됐건 퇴사했을 때 그 춥고 배고픈 그 현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상황이 틀리죠? 총각일 수도 있고 신혼일 수도 있고 아이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와닿게 얘기해야 되니까 직장을 잘렸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잘렸을 때 느끼는 첫 번째 소속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군대, 그 다음에 직장, 이렇게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잘 못 느껴요. 그 소중함을 잘 못 느낍니다. 그 소속감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똘똘 뭉쳐서 같이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다가 홧김에 회사를 나오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해서 딱 나왔을 때, 그때의 심정은 망망대해 고무보트에 노 하나, 이게 모터도 없어요. 노 하나 주고 방향 없이 망망대해에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No, God! 아마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이제 20대 회사 다니다가 딱 회사 나오고 사업하기 전에 잠깐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망망대해 팬티 하나만 입고,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빤스 하나 입고 노 하나 들고 망망대해 고무보트에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결혼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딱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게 뭐냐면, 회사를 다니면 은행에서 좋은 카드 나왔어요, 혜택 좋은 거예요, 좋은 상품 나왔어요, 이렇게 나를 환대하던 은행이 내가 카드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대출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은행을 가면 일단 내가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확 다르게 대합니다. 정말로 다르게 대합니다. 어디 다니세요? 지금 소속이 없는데요? 그러면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그 소속에 대한, 내가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으면 그게 신용입니다. 근데 나오는 순간은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 하나만 보는 거예요. 카드도 안 나오고 통장도 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내가 사러 가요. 그러면 항상 보너스 달에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사장님 신차 나왔습니다, 할부로 하시죠, 리스로 하시죠,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많이 내세우죠. 근데 내가 회사를 딱 잘리고 나오면 일단 그런 게 잘 안 돼요. 현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리스, 할부, 이런 게 소속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딱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지독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명함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명함 하나씩 갖고 계시죠? 회사를 들어가면 명함과 사원증을 줍니다. 명함은 뭐냐면요, 나의 미래예요. 내가 앞으로 할 일, 그게 명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규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가면은 명함을 새로 파주잖아요, 회사에서. 그건 뭐냐면 너가 앞으로 할 일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잘려서 나왔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만나면 남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애 아빠끼리 만났어. 그럼 반갑습니다, 저 누구 아빠입니다, 명함을 주잖아요. 근데 난 명함이 없어. 왜? 난 회사 잘렸으니까. 하는 일도 없고 백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백수란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70 넘어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 은퇴해가지고 라이프를 잘 즐기고 있다, 은퇴 후에 내 라이프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30대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존심에 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의 부재를 엄청나게 느낍니다.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으면 명함을 주잖아요. 명함 줄 때 제일 좋은 게, 내가 회사 다닐 때 승진을 했어, 삼성전자 임원이 됐어요. 그러면 명함 주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왜 나에 대해서 안 궁금해하지? 내가 명함 딱 주면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그게 명함이에요. 그러니까 명함은 앞으로의 나의 할 일, 나의 미래, 그게 명함이다. 근데 그 명함, 그 종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상실감이 아주 큽니다. 세 번째,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셀러리. 따박따박 들어오든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뭐 퇴직금은 들어오겠죠. 일시적인 겁니다. 네,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있어서 거기서 공과금이 훅훅 나가는데, 보통 그 월급이 그렇잖아요. 신기루라 그러잖아요. 월급은 신기루다. 내가 싹 들어오자마자 싹 나가기 때문에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실체가 없는 신기루다. 네, 그게 바로 월급, 셀러리입니다. 그게 이제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중요한 실업급여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요. 근데 실업급여도 계속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와이프가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맞벌이면 괜찮아요. 맞벌이면 괜찮은데 이제 와이프가 집에서 놀고 있어. 근데 남편이 퇴직을 했어. 잘렸어. 그러면 대부분 집에서 와이프가 놀고 있으면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합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그 월급으로 모으고 아끼고 해서 생활을 꾸려나가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럼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준 돈 안 모으고 뭐 했어?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잘 못 느끼는 그런 셀러리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와이프 입장에서는 또 남편한테 기죽을까봐 그런 얘기 안 하죠. 친정에 돈 빌리고 어떻게든 카드로 막다가 안 되면 자기가 직접 부업을 하든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창업을 하든 그렇게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철없는 남편들이 회사 그만둔 다음에 안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힘들게 일했다고 이제 너가 일해라. 이런 철없는 남편 때문에 몇몇 와이프들이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대반전인데요. 자기가 그렇게 능력 있는지 몰랐나 봐요. 그냥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니까 소소하게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서 판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감각이 있었나 봐요. 지금 회사 크게 차려가지고 부황부황한 CEO가 됐습니다. 요건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다뤄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번째, 생활 패턴입니다. 이거는 첫날부터 눈에 보이는 패턴입니다. 힘들게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합니다. 네,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이 좀 자유롭긴 하지만 셀러리맨들은 자유롭지 못하죠. 무조건 정시간 출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6시 반? 7시? 네, 그때 출근했어요. 영업직이었는데 좀 일찍 출근했어요. 그때 파이팅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간에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그 이후에 퇴근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면 처음에 한 달은 좋아요. 뭐 천국이죠. 출근도 안 해. 집에서 좋아하는 게임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다가 무료함을 느껴집니다. 내가 게을러지고 느슨해지고, 어느 순간 나를 딱 보면 날씬하던 내가 후덕해져 있고, 머리도 깔끔하던 내가 미용실도 안 가니까 머리도 지저분해져 있고, 그런 거지 같은 꼴을 저를 거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존감이 떨어지죠. 가족들이 처음에는 기죽지 말라고 가만히 있다가 그게 길어지면 슬슬 눈치를 줍니다. 특히 처갓집에서 눈치를 주죠. 장모님이 자기 딸내미 고생시킨다고. 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떨어지는 자존감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설날이나 추석, 그쯤에 이제 회사 잘려가지고 가면은 친척들 보는 것도 눈치 보여요. 그것도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추게 됩니다. 감추게 되면 이제 먼 서방 그래 뭐 회사 잘 다니지? 그게 이제 통과 의뢰잖아요. 그냥 물어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잘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네네 거리면서 그렇게 항상 주눅 들고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생활 패턴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활 패턴은 더욱더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빨리 직장을 알아보거나 우리 사업하는 형 제 채널을 보고 사업을 바로 시작하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100만 원 이하의 부업으로 돈을 벌고, 1,000만 원이 모이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사업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제 사업하는 형 채널을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사를 잘렸을 때 30대 직장인이 일어나는 그런 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네, 소속감입니다. 소속이 없기 때문에 그간 편하게 했던 그런 사회생활이 단절이 되죠. 뭐 카드도 못 만들고 통장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리스 할부로 못 사게 됩니다. 두 번째, 명함. 명함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생각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거 하나 없는 게 너무나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 세 번째, 샐러리.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되고 시력급여를 받게 되거나 그 매달 받던 샐러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네 번째, 생활 패턴. 이거는 퇴사한, 잘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보이는 건데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페인이 돼가고 주변에 눈치가 보여지면서 게으르고 나태해진다. 네, 이렇게 오늘은 30대 직장인이, 저는 40대입니다. 네, 30대 직장인이 회사를 잘렸을 때 겪게 되는 4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렇게 회사를 이제 잘렸을 때 내가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 일을 하자, 그래 사업하는 형처럼 나도 내 일을 해서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바뀌는, 일어나는 일, 거기에 대한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잘리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에브리바디 좋아하는 프라이데이 금요일입니다.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주말, 소중한 주말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